네, 반갑습니다. 메가스토리 라바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차량은 쉐보레 볼트 EV 순수 전기차죠. 사실 저는 전기 차량이랑 하이브리드 모델들을 좀 싫어했던 1인이며 하이브리드는 아직 제가 좋아하는 차량은 아닌데 이번 순수 전기차 볼트를 타면서 전기차에 대한 생각은 조금이나마 많이 달라진 것 같은데요. 어떤 차량인지 장점과 단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보실까요? 자, 우선 저는 순수 전기 운송기기들을 몇 번 사용했었어요. 우선 전동 킥보드를 출퇴근용으로 좀 오랫동안 사용했고, 이후에는 이제 전기 바이크로 좀 배달용으로도 좀 사용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전기차는 근데 사실 아직 시기적으로 리스크가 많은 것이 사실이에요. 가장 큰 게 무엇보다 이제 충전 인프라 들을 들 수 있고, 배터리의 이제 수명과 친환경이라 표명을 하지만 사실 배터리 수명이 다 달면 이를 폐기 처분할 때 나오는 엄청난 환경 오염 물질 등이 있고, 충전 시간, 또 시간 대비 사용 가능한 거리 등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러나 이제 기술의 발전으로 배터리 기술의 진보로 인해 최대 주행거리가 소폭 늘어나고 있으며, 앞으로 나올 차량들의 거리수는 이제 600km를 바라보게 될 것임에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전기차를 사용하게 될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과연 지금 이제 이 순간, 미래 말고 지금 현재 수준의 전기차가 과연 필요로 하며 사용하면 불편함이 없느냐인데, 앞서 말한 스쿠터나 바이크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를 충전할 때 이제 배터리만 뽑아서 들고 가서 가정집에서 이제 충전해서 다시 끼워서 사용하는 방법이었는데, 이거는 이제 소형 운송기기니까 가능한 거고, 차량 배터리는 무게가 너무 많이 나가죠. 들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휴대가 불가능해요. 그리고 꼭 충전소를 설치하거나 충전 시설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전기차를 바라볼 때 조금은 나쁜 시선으로 현 시장의 전기차를 바라보았는데, 볼트를 타면서 약간 마음이 세컨드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나중에 내가 결혼하거나 부인이 있거나 한다면 이제 출퇴근용으로 사용할, 가족이 간단하게 사용할 그런 차로는 괜찮지 않을까. 그럼 소개글은 이 정도만 하고 이제 본론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디자인부터 보여드릴게요. 사실 쉐보레가 요즘 들어서 디자인에 조금 정신을 차려가는 것 같아요. 이전 세대들의 디자인이 정말 좀 보기 난해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싶었었는데, 점점 디자인의 정체성과 디자인의 승계도 잘 이루어지면서 점점 좀 젊어지는 것 같아요. 이번 볼트 역시 좀 디자인이 생각보다 마음에 들었습니다. 정면을 보게 되면 요즘 쉐보레 디자인 트렌드에 이제 이전 세대와 현재 세대의 오묘한 조화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나름 귀여워요. 귀여운 이미지를 딱 떠오르게 하는데, 저는 하마 캐릭터가 있어요. 하마 만화 캐릭터가 가장 먼저 생각났습니다. 정면의 특이점으로는 공기 저항을 막고 모터의 특성상 그릴 부분에 공기 흡입 구간이 막혀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범퍼 하단부 역시 꽁꽁 막혀 있음을 볼 수 있는데요. 그냥 디자인적으로 그릴 부분을 표현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엔진룸에 공기가 들어가거나 하는 흡입 구간이 없어요. 이는 공기 저항을 막아서 최적의 연비 조건을 가지게 되며 모터 역시 공기 흡입을 크게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면부는 귀엽지만
위로 꽤나 높아요. 꽤 높이가 높기 때문에 정말 그냥 딱 하마 캐릭터가 떠올랐어요. 귀여웠어요. 그리고 항상 차량의 디자인을 보면서 완성도랑 이제 조립성, 뭐 커팅 라인, 항상 제가 커팅 라인을 되게 중요시 여기는데 이게 아주 잘 됐고 조립도 딱 견고하게 잘 만들어졌어요. 딱딱 떨어졌어요. 도장 품질도 꽤 높다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측면으로 돌아오면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이제 헤드라이트부터 사이드 미러까지 연결되는 이 라인, 레터링, 그리고 사이드 미러랑 바디 색이 다르게 칠해져서 그런가 조금 고성능 차라고 보기는 할 수는 없는데 좀 일반 차량보다는 좀 비싼 차량? 이런 느낌이 좀 드는 부분이었어요. 사이드 디자인을 보면 또 눈에 띄는 것은 창문 크기와 A필러 창 크기를 보게 되는데 이따가 실내를 들어가면 아시겠지만 시인성이 참 좋아 보이는 디자인이라고 생각하고, 또한 크롬으로 창문 라인을 트렁크 라인까지 이어진 걸 보면 그래도 비싼 차라고 좀 어필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닐까 생각하네요. 다음은 후면 디자인을 보게 되는데, 우선 볼트의 디자인이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 정면부터 측면, 후면까지 오기까지 디자인 승계가 나름 이어져서 거부감이 들지 않았다는 점인데, 디자인은 가장 중요한 게 정체성을 가지는 것인데, 정면부터 후면까지 돌아볼 때 일체성의 조화가 좋다, 그런 좋은 디자인의 연계가 잘 이루어졌을 때 그게 어울린다라는 게 표현이 되거든요. 이제 잘 이루어진 것 같아서 마음에 들었고요. 뭐 물론 슈퍼카나 진짜 이쁘게 막 완전 디자인을 특화시킨 차량처럼 아름다운 디자인은 아닌데, 이런 거는 이제 디자인 완성도 측면에서 되게 높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후면 테일램프가 약간 더 과감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었으며, 전기차답게 머플러는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볼트는 큰 차량이 아니에요. 사이즈로 보면은 레이보다 약간 큰 차량이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 스파크랑 비교를 해야 되나요? 그렇게 큰 차가 아닌데 차량 가격이 거의 그랜저급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사실 고급감 부분에서는 정말 볼품은 없습니다. 볼품 없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외관 디자인만 보아서는 이 차가 그냥 뭐 1,800만원? 에서 한 2천만원 초중반이라고 생각할 만한 완성도와 이제 고급감인데, 차량 가격이 4천만원이 넘는 차량이에요. 4천만원짜리 차라고 한다면, 이왕 전기차고 미래를 지향하는 차라면 크기를 키울 수 없었다는 건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디자인을 조금 더 과감하게 조금 미래지향적으로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격을 만약 1,800만원 정도에서 2,400만원 정도 되는 차량이라고 하면 그냥 딱 외관 디자인 점수를 잘 줬을 텐데, 가격 대비 고급감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전기차는 가격의 뭐 반 이상? 이 모터하고 배터리라는 점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그거는 이따가 이제 후반부에 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실내 디자인입니다. 지금 쉐보레 볼트를 타시는 실차주분들이 계시면은 뭐 저의 이 실내 이 평가에 많이들 동의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자, 외관은 나름 높게 완성도 측면에서, 디자인 연계와 완성도 측면에서는 높게 점수를 줬는데, 실내는 사실 정말 별로였어요. 우선 계기판하고 대시보드, 이 센터페시아, 스테레오 버튼 등 물론 재활용 재질을 사용하고 최저 무게 또 재질을 사용하려고 했다는 건 알지만, 이 정도로 저렴이 버전 차량? 실내 구성이라뇨. 차값이 4천만 원이 넘는데 좀 많이 실망스러웠습니다. 정말 계기판하고 센터 스테레오 디스플레이만 빼면 시체라고 보고 싶었습니다. 재질을 저렴인 거 빼고 이제 장점을 찾아보면 그래도 계기판 시인성하고 트리 컴퓨터 사용성, 스테레오 센터 디스플레이 사용성, 공조장치 오디오 사용성 등은 매우 만족스러웠어요. 그렇게 보면 되실 것 같아요.
단점이라고 해야 할진 모르겠는데, 이 차는 히터를 틀을 때 일반 차량들이 뜨거운 온도로 맞춰두면 뜨거운 바람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차는 뜨거운 온도로 설정해도 위에 히팅 또 에어컨 버튼을 눌러줘야 뜨거운 바람이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왜 이렇게 차가 추운가 했었거든요. 이 점이 일반적인 차량들하고는 좀 다른 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온도를 차가운 바람으로 설정하고 뜨거운 바람으로 설정을 될 때 버튼에 나오는 불빛이라도 파랑 또는 빨강으로 이렇게 바뀌어졌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수납 공간 등이 장점이었고요. 외관에서 설명했듯이 시인성이 정말 좋았습니다. 레이 이후로 이렇게 좋은 차를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았어요. 사각지대도 많이 없었고 후방 시야까지 되게 만족스러웠습니다. 자, 이 차 실내에 칭찬할 건 전부 다 했어요. 정말 칭찬할 장점은 이게 다예요. 이제 정말 많은 부분의 단점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중앙 스테레오 디스플레이를 운전 중에는 거의 시야에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시야를 보여드리면, 아니 운전자가 조작을 수시로 해야 되는데 시야가 보이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까 조작성이 편하다고 말씀을 드린 거는 정차에서 출발 전에 세팅할 때 이야기이지, 운전 중에는 운전자 시야에 반 이상이 가려져요. 디자인을 이쁘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실용성, 인체 공학적인 디자인 설계가 필요한 건데, 이 차는 실내는 전혀 그런 면에서 뒤처집니다. 다음은 기어봉이에요. 자, BMW의 전자식 기어봉 같이 사용되는데 기어 변속이 아주 많이 느려요. 이건 직접 사용해 보시면 아실 텐데, 일반적으로 그냥 드라이브에 놓으면 바로 기어가 걸린다 뭐 이렇게 느끼실 텐데, 이 차는 뒤로 내리면 조금 한 3초? 진짜 거짓말 못해서 3초 뒤에 오는 것처럼 좀 되게 느리게 변속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제일 큰 단점이 이 기어봉을 조작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무슨 얘기냐고 하실 텐데, 중앙 센터 컨솔 이 암레스트 높이가 너무 높아요. 팔을 놓을 수 없게 디자인되었어요. 너무 높아서 컨솔에 팔을 놓게 되면 어깨가 위로 치솟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너무 불편합니다. 특히 컨솔하고 이 기어봉 위치가 가까운데 있는데 컨솔 이 암레스트가 높다뇨. 기어봉 조작에 팔꿈치가 계속 닿이고 정말 잘못 디자인 되었더라고요. 이거 진짜 실내 디자인팀 잘리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컨솔이 높은 이유가 있나 싶어서 이제 컨솔 열어봐서 봤더니 컨솔 수납도 되게 깊숙하고 이걸 높여야 될 이유가 없었거든요. 이건 높이를 상당히 많이 낮춰야 하는 게 분명하고, 저는 실제로 운전할 때 컨솔 덮개를 그냥 열고 운전했습니다. 그리고 컨솔이 앞뒤로 슬라이딩 되는데 앞으로 슬라이딩 하면 열리지도 않아요. 뭐 영상으로 보시면 버튼이 슬라이딩 시에 반응이 안 되게 디자인 되었어요. 운전석에 앉으면, 그리고 운전석에 앉으면 시트가 정말 너무 좀 저렴한 버전이에요. 가죽이 거의 10년 전 모닝 최하위 버전 수준에 들어가는 가죽 시트고, 엄청 시트가 작아요. 물론 제가 어깨랑 등 부분이 큰 사람이라고 보긴 하지만 완전 후덕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시트가 너무 작아서 어깨하고 등 부분이 밖으로 삐져나오는데, 이 차는 여성 전용 차량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여성이신데 우리 엄마가 타도 시트가 작을 것 같아요. 앞에서는 이 정도라고 뒷좌석을 넘어갔는데, 뒷좌석이 레이보다 불편하고 허리 각도도 너무 곤두서 있습니다. 뒤에 사람을 태우면 안 돼요. 무릎 공간이 넓다고 할 수는 있지만 무릎 공간보다 중요한 게 이 엉덩이 부분, 이 깊이하고 이제 몸을 잡아주는 형태가 중요한데, 이 부분이 정말 꽝이었어요.
그래도 트렁크를 보면 트렁크는 매우 넓고 폴딩 시에 평평하게 펴지는 정도도 만족스럽더라고요. 그리고 문을 닫으려 하는데 이 트렁크 손잡이가 거꾸로 달려 있어요. 문을 닫을 때 사람이 손으로 손잡이를 잡고 끌어내리는 방향이 편한데 이거는 끌어당기게 되고 손잡이도 너무 깊숙한 곳에 있어서 닫을 때 너무 불편했습니다. 디자인팀 진짜 월급 감봉되지 않았나요? 이렇게 끝을 내려오는데 마지막으로 진짜 천장을 내가 얘기를 안 하고 싶었었는데 천장을 이 차는 4천만 원이 넘는 차량이잖아요. 지원을 받아도 3천만 원 중반을 가는 차량인데 천장 재질이 정말 어디서 보지 못한 재질이었어요. 마감도 물론 이게 말이 되는 건가 싶을 정도예요. 만약 이 차가 정말 전기차가 아니면 전기차라도 그렇지 솔직히 배터리랑 모터 가격은 보조해주잖아요. 1,500만 원에서 진짜 많이 지원받는 지역은 2천만 원까지 보조를 해주거든요. 그 가격을 빼고도 3천만 원 이제 초중반 가격 차량인데 실내 품질은 정말 너무 심했습니다. 이게 정말 심각한 거예요. 대시보드하고 이 센터페시아 이 마감도 제대로 커팅이 되질 않아가지고 플라스틱 좀 어렸을 때 많이들 가지고 놀았던 플라스틱 장난감들 보면 끝에 마무리가 안 돼서 이렇게 칼날처럼 날카롭잖아요. 그렇게 돼 있는 부분이 너무 많았어요. 사포질을 좀 잘 해주든가 했었어야죠. 이거는 3천만 원짜리 초중반 차량이 아닙니다. 실내 품질은 정말 실망했습니다.